자, 이제 셋째 시간이죠. 지상권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존속기간. 자, 385페이지 오른쪽 밑에 쪽 존속기간이 나와 있는데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규정돼 있어요. 280조 보시면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할 때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짧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단 존속기간이죠. 최단. 이거보다 짧게 하면 안 돼. 최단.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30년짜리, 30년짜리, 15년짜리, 그리고 5년짜리가 있어요. 최단 기간 세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짧게 약정하면 자동 30년, 15년, 5년이 돼버리는 겁니다. 최단이니까요. 최단. 자, 내려가서 281조.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죠. 공작물인데 종류 구조 안 정하셨네요. 이러면 자동 15년이에요. 그럼 위에 280조에서 나왔던 이 3호에서 나왔던 이 5년짜리 공작물, 이거는 종류 구조 정한 거 안 정한 거? 정한 거. 3호에서 봤던 이 공작물은 종류와 구조를 정한 공작물이겠죠. 근데 공작물인데 종류 구조 안 정하면 15년이라는 거죠. 15년.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최단 존속 기간 30년짜리, 15년, 5년짜리가 있습니다. 구분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1번에 보시면 최장기 제한은 없다 그러죠. 최단은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최장 기간은 이 지상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규정이 없어서 최장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영구 무한 지상권도 가능해요.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2만 년으로 합시다. 2만 년으로. 존속 기간 2만 년. 이거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라는 거예요. 왜 유효예요? 2만 년인데요. 영구 무한이 가능한데 뭐 2만 년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최단 기간만 제한하고 있고 최장기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양괄호 2번에 나오죠. 지상권 존속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이 페이지요. 이까지가 존속 기간이고요. 자, 그리고 386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은 파랑 색깔 3번의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내용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것이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권리. 지상권자의 권리. 첫 번째, 지상권자는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죠. 토지 사용권. 이게 지상권자 기본적인 권리죠. 그리고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때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해야 되죠.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게 뭔 말이냐? 토지 소유자가 있고 갑이 토지 소유자. 자, 그리고 갑 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로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을의 지상권에 존속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병한테 토지 팔았고 병에게 등기가 경료됐습니다.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죠. 이때 병이 나가. 나 너하고 계약 안 했다. 너 나가. 나가라고 그럴 때 나가야 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상대권이다, 절대권이다. 절대권. 자, 물권은 절대권이어서 계약 당사자인 갑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상린관계. 우리 상린관계에서 한 개밖에 안 했죠. 뭐 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 219조, 220조 통행권. 이게 규정돼 있는 건 소유권에 규정돼 있어요. 상린관계가. 근데 소유권에 규정된 이 상린관계 이 규정들이 지상권에도 준용됩니다. 지상권에 준용된다.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권, 통행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도 맹지일 때 통행할 수 있지만 누구도 통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자도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역시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규정이 돼 있고 지상권에 따로 규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상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준용하니까 행사 가능하다. 세 번째, 지상권자에게는 처분권이 보장이 돼요. 처분권이 보장된다. 자, 지상권을 처분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땅 주인이 있고 갑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을이 지상권자인데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지상권을 병에게 넘겨버린다. 이런 걸 지상권 양도라 그래요. 양도. 지상권도 팔아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까, 지상권? 네, 팔 수 있어요. 지상권 팔게. 너 살래? 살게. 돈 주고 지상권 사는 거예요. 그럼 병이 이제 지상권자 되는 거죠. 네? 다 팔아먹습니다. 전세권도 팔고 임차권도 팔고 다 팔 수 있어요. 자, 양도 가능하다. 그러면 을이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했다는 게 처분하는 거죠, 처분. 자, 뿐만 아니라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남았어요. 10년. 그러면 그 남아있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차하는 것도 가능해요. 임대차를 해서 병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병이 임차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을이 뭐가 된다는 거죠? 을이 임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임대인은 소유자가 임대인 아닙니까? 소유자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소유자가 임대인이죠. 빌려주는 사람. 근데 이렇게 지상권자도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존속기간 내에서. 자, 그리고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하기. 담보로 제공을 해서 이 지상권을 갖다가 병이 저당을 잡을 수도 있죠. 이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객체가 원칙적으로는 물건이겠지만 이렇게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상권 양도, 토지 임대차, 그리고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지상권자의 처분이라 그러는 겁니다. 처분권이 보장이 된다. 지상권자가 이렇게 양도, 임대차,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설정자 갑의 동의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동의 안 받아도요. 갑이 뜯어 말려. 야, 제발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래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야,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 뜯어 말려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제발 자라고. 네?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시거든요.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자라.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뻥입니다. 뻥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예? 지상권자가 이런 거 하면 소유자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요. 애초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선생님 처분 안 하실 거죠?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처분 금지. 선생님 처분 안 하실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지상권자가 처분한다 그래야 돼요? 안 한다 그래야 돼요? 안 한다 그래야 되죠. 처분 안 할게요, 제가. 진짜 안 할 거죠?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처분 금지 특약 넣습니다, 선생님. 자, 특약 넣었어요. 특약 들어가도 처분할 수 있다, 못 한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약이 들어가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요. 절대적으로. 그 누가 와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지상권 처분할 때 설정자가 처분금지 특약 집어넣어놔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이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자, 그리고 처분금지 특약 들어가면 이 특약 자체가 효력이 뭐가 되겠어요? 특약이 무효예요. 특약이 효력이 없음. 네, 그래서 특약 들어가도 처분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권리. 자, 네 번째 권리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토지가 갑거입니다. 갑거. 그리고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받았는데 얘가 지상권자인데요. 이 지상권자 을이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았어요. 견고한 건물. 그럼 기간 안 정했을 때 몇 년짜리 지상권이에요? 네? 몇 년짜리? 30년이요. 견고한 건물은 30년이죠. 그죠? 네. 안 견고한 게 15년. 그죠? 견고한 거 30년. 자, 그래서 지상권자가 여기다 건물 짓고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던 거죠. 이렇게. 네?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결국 만료가 될 수 있겠죠.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지상권은 소멸해요.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면요. 이때는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이에요.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러면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이렇게 용익 물권이 소멸하는 건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에요, 규정. 187조. 존속 기간의 만료로 용익 물권이 소멸.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했으니까 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을이 권리가 없어요. 근데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은 을 겁니다. 건물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 되죠. 건물을 들고. 내 건데, 내 건데. 이거 냅둘 겁니까? 이거 20억짜리 건물이에요. 20억짜리 건물 냅두고 가야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용권은 없죠, 나한테. 그래서 이 지상권자에게 권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을 때 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갱신 청구.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갱신 청구가. 근데 갱신 청구는 갑이 no, 거절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지긋지긋했는데 또 갱신하라고? 싫어. 거절. 그럼 갑이 거절하면 갱신돼요? 갱신 안 돼요? 이 갱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들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2차적으로 갱신 청구를 거절당했을 때 그러면 이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청구. 이 매수 청구는요.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매수 청구는 형성권. 따라서 갱신 청구는 거절 가능했지만 매수 청구는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절 못 해요. 그럼 갑이 저 건물 사기 싫어도 사야 됩니까?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 사기 싫어도요. 근데 건물 얼마짜리예요? 20억짜리입니다. 건물이요.
돈 없는데요. 그래도 사야 돼요. 네? 그럼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갱신해 주시던가요, 선생님. 이렇게 계약을 강제로 갱신을 시키는 거죠. 이 매수 청구를 통해서. 예. 이때요. 갱신 청구가 1차고 그 다음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곧바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하고 네?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 그죠? 1차고 그 다음 2차 해야 되죠. 그죠? 우리도 2차부터 1차부터 하셔야죠. 공부하실 때도요. 그죠? 1차 위주로 하세요. 공부를 항상. 근데 1차 중에서도 뭐를 위주로? 그렇죠. 민법을 위주로 1차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이 세법이었어요. 세법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오늘은 세법 수업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세법 책 봐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이 세법 수업이었어도 집에 가서 책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1차 봐야 돼. 1차. 네?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은 예를 들어서 뭐 공시법이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은 공시법 수업이었다. 공시법. 그럼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할 때 자, 오늘 공시법 수업 들었으니까 공시법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1차 하시라고요. 그럼 2차는 언제 합니까? 1차 되고 나서요. 네? 2차는 언제 합니까? 1차 되고 나서요. 네? 한 5월까지. 1차만 하시는 거죠. 네?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차 점수가 만약에 불합격이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2차는 채점 안 해요. 2차 채점 안 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왜냐면 1차가 안 됐는데 뭐 2차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1차가 돼야 다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1차 위주로 하시라는 거죠. 1차 위주로. 네? 몇 월까지야? 5월까지. 그래서 5월 달에 모의고사 쳤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1차가 한 50점 이상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2차까지 같이 끌고 이제 막바지에 이제 해가지고 막바지에 2차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동차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차가 됐을 때. 네. 50점대 나와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그러면 초반에 1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면은 2차 수업은 안 들으면 안 됩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들어놔야 2차 수업을 들어놔야 나중에 막바지에 이렇게 암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업 하나도 안 두고 그냥 2차 방치해버리면은 막바지에 또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수습이. 그러니까 수업은 다 들으시되 혼자 공부할 때는 1차 위주로 초반부에 하시고 1차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그럼 이제 6월부터 7, 8, 9 시험 칠 때까지 이제 2차에다가 시간 투자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동차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 막바지에 몰아서 절대 안 됩니다. 1차는요, 특히. 민법은 더 그렇고요.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네? 1차 하시고 2차 이렇게.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네? 형성권이다. 형성시키는 거예요. 의리값상대로 지상물에 매수 청구하면 이 지상물에 대해서 매도인을 매수인 값으로 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원래 성립하려면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합의 안 했거든요. 합의 안 해도 매매 계약 체결되는 거예요. 무슨 건이니까. 자, 이렇듯 지상물 매수 청구는 매매 계약을 형성시킨다. 그래서 형성권이에요. 근데 갑이 돈 안 줍니다. 저 20억 없는데요. 돈 안 줍니다. 20억 줘야 되죠. 안 주는 거죠. 그럼 을은 갑이 20억 안 주니까 을도 이 건물 넘겨요? 이 건물 안 넘겨요? 안 넘기죠. 그럼 을이 이 상가, 이게 만약에 상가라면 을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영업하는 거예요. 당신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나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겠다. 이걸 뭐라 그랬죠? 이행 거절 권능,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 계약법에서 나오는 거죠.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갑이 돈 줄 때까지 나도 건물 안 넘기겠다는 거죠. 그럼 을이 여기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는 지상권으로 영업하시는 거, 항변권으로 영업하시는 거. 항변권으로 하는 거죠. 항변권으로. 지상권은 소멸하고 없어요. 항변권으로, 항변권으로. 언제까지 안 넘겨요? 돈 줄 때까지. 돈 줄 때까지 계속 안 넘기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 보죠.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은 387페이지에서요. 위쪽에 양괄호 3번에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 자, 밑에 283조 보세요. 1항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갱신 청구부터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2항에서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갱신 청구 거절하셨네요. 이랬을 때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형성권이죠. 매수 청구. 근데 밑에 285조를 보시면은 설정자의 매수 청구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설정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로 들어왔는데 이 지상권자가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었던 겁니다. 수목. 나무를 소유하려고, 나무를. 이렇게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최단 기간 몇 년이죠? 30년.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목적은 최단 기간 30년. 자, 그러면 30년짜리 이 지상권도 결국 시간이 흘러서 만료가 될 수 있겠죠. 만료가 됐다. 그럼 기간 만료되면 지상권 끝납니다. 소멸한다. 근데 나무는 좀 다르죠. 건물하고 달라요. 이 나무는 뽑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뽑아갈 수 있죠. 내가 그냥 싹 들어갈게. 수거. 지상권자에게는 수거권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다 뽑아가 버릴 거다. 뽑을 수 있습니까? 나무 뽑을 수 있죠. 뽑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얘가 뽑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야, 그 공기도 좋은데 왜 이걸 뽑아가려고 합니까? 뽑지 마세요. 팔고 가세요. 설정자가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매수 청구.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지상권자는 팔고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정자의 매수 청구. 그게 지금 2항에 나오고 있죠.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이나 수목에 매수를 청구했을 때 지상권자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되겠네요. 그죠? 그냥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우리 집 갑오다, 갑오. 그럼 뽑아갈 수 있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내려갑니다. 자, 밑에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의 행사 방법 확인하세요. 1차 갱신 청구하고 그다음 2차 매수 청구. 자, 밑에 효과.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자동 성립돼 버리는 것이다. 거절 못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나오듯이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약으로 배제 못한다. 자, D페이지입니다. 이제 388페이지.
자, 지상권자 권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사용권이다라고 말하죠. 토지 사용권. 양과로 1번 제3자에게 대항력 있다 그러죠. 세 번째 줄 표시된 부분 확인합니다. 토지 양수인이 제3자입니다. 이자가 지상권자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할 때 지상권자는 물권자이고 대항력이 있어서 거절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서 2번에 물권적 청구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쪽 3번에 상린관계 여기도 확인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상린관계 전부 다 준용된다. 자, 그리고 4번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아까 봤었죠?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은 처분권 보장이 나오고 있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인 토지를 임대차 하거나 저당권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처분이다, 처분. 자, 그래서 282조에 나오죠.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하거나 저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처분. 자, 밑에 양고라 1번 확인하세요.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랬죠? 처분 금지 특약 무효. 그래서 지금 둘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설정자의 반대 의사 뜯어 말려도 유효하게 처분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못 막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오셔가지고요. 지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개만 보고 넘어가죠. 오른쪽 페이지에서 양과로 3번에 보시면 지료 증감 청구 보이십니까? 지료 증감 청구. 지료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다. 이러면은 지료에 대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지료 증감 청구권. 네. 여기로 가면 이제 제가 잘리죠, 그죠? 제가 잘려요. 제가 안 나옵니다. 자, 지료 증감 청구. 이 증감 청구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네? 감액 청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당연히 증액 청구해요, 감액 청구해요? 네? 지상권자. 감액 청구하죠, 지상권자는. 깎으라 그러죠. 설정자는 뭘 청구하겠어요? 네? 설정자는 증액 청구죠. 네? 설정자는 증액 청구, 네? 지상권자는 감액 청구하시겠죠. 이것들은 이제 설정자는 주로 올리자 그러고 지상권자는 낮추자고 할 건데 이거 둘 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제 밀당하시는 겁니다. 밀당. 올리자 낮추자 하시면서.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형성권이다. 형성권. 형성권이어서 청구하자마자 바로 그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 협의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의 형성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상권자의 권리 5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지상권, 소멸 이런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지상권 마지막 파트가 394페이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특수지상권입니다. 특수지상권에는 3가지가 있다.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여기서 이번 순환 과정에서는 구분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이 2가지를 볼 거예요. 일단 구분지상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는데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요 지표면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상 공간, 지상의 어떤 공간 혹은 지하의 어떤 공간 이런 공간에 이 범위를 구분시켜 가지고 이제 그 빌려 쓰는 거 지상 지하 공간 이런 걸 구분지상권이라 그래요. 판례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판례가 되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전기줄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예, 뭐 아무튼 뭐 저기 그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전기줄 다니는 거, 예? 손전탑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기줄 이렇게 위로 다니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위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죠. 근데 이 밑에를 이 토지를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죠? 예, 이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지금 이렇게 선이 다니도록 이렇게 지금 이 공중 공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지표면을 쓰는 게 아니라 요 공중 공간 여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구분 지상권이라 이 말이에요. 구분 지상권. 그래서 판례 보면 이 한전에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받아서 이제 공중공간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 안 하고 그냥 막 쓰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한전 상대로 막 소송 제기하고 구분지상권 빨리 설정하시라 그러고 요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찾아보면. 근데 그런 거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고요. 자, 구분지상권은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분지상권은 수목, 나무 이거를 소유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가 없는 거다. 요거 한 개만 아시면 돼요. 딴 거는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지상권에서 밑에 특징에서 한 개만 기억하세요.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왜냐하면 나무를 공중에 띄우시면 안 되니까. 나무 띄우면 안 되겠죠, 그죠? 나무를 이렇게 지하에다 처박는 건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수목 소유 목적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거 한 개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분묘 기지권은 입문 과정에서 했던 걸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7페이지 와보시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자, 법정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 시험 관련해서 총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첫 번째 366조 법정지상권. 이게 첫 번째 법정지상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세 번째 305조 법정지상권. 3가지의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36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05조 법정지상권. 이 3가지 중에서 법정지상권의 왕이 바로 요거예요. 얘가 왕이에요, 왕. 얘가 왕. 법정지상권의 왕.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이나 305조를 보기 전에 얘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얘를요. 근데 얘는 어디에 나오냐면 저당권 파트에 나와요. 저당권 파트에서 나온다. 366조가. 근데 지금 우리는 용익 물권을 보고 있으니까 다음 주 담보물권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얘를 만날 거예요. 얘는 다음 주에 만납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상권 파트에 나오는 거죠. 지상권 파트. 자, 근데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정리할 때 366조 법정지상권 얘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부터 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305조는요. 얘는 전세권 파트에 나와요. 전세권 파트에 나온다. 얘는 쩔이에요. 쩔이. 거의 안 나옵니다. 305조는. 305조는 그냥 조문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366조 이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번 순환 과정에서는 안 하고요. 다음 주에 366조 법정지상권을 보고 그 이후 과정에서 다시 얘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법정지상권을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요? 얘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네, 빠이빠이. 안 봅니다. 지금은. 빠이빠이. 자, 여기까지 지상권을 매듭을 좀 짓고요. 이후 용익물권 두 번째로 갑니다. 407페이지 오시면 이제 지역권이 나오죠. 지역권. 지역권. 자, 지역권은 단순히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얘는 통행하는 거예요. 통행. 통행한다는 건 점유한다, 점유 안 한다. 점유 안 해요. 점유 안 해. 통행, 통행. 자,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길이 이렇게. 그리고 왼쪽 토지를 갑이 소유. 오른쪽 토지를 을이 소유. 을이 소유. 만약에 갑의 땅이, 갑 땅이 맹지라면, 갑 땅이 맹지면 을 땅의 통로 개설해서 통행할 수 있죠. 그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거든요. 근데 갑 땅이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러면 맹지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행할 수 있다, 둘러가야 된다. 둘러가야죠. 근데 둘러갔더니 관절염 걸린 거죠. 무릎 아프고. 그래서 둘러가기가 싫으시면은 을 땅에 통로 만들어서 통행을 하고 싶으시면 이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을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지역권을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권자로 이제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은 갑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지역권자. 그럼 갑은 이제 지역권자로서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정했던 그 범위의 통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은 단지 통행할 수 있을 뿐 여기를 점유하는 건 아닙니다. 통행권을 취득을 한 것입니다. 지역권자로서. 자, 이때 갑의 토지가 편익을 받는 거예요? 편익을 주는 거예요? 편익을 받는 거죠. 이렇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해요. 요역지. 통행을 요청했다는 뜻으로서 요역지라 그래요. 그럼 을 땅은 여기는 편익을 받는 거, 편익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승낙했다. 갑의 통행을 승낙했다라고 해서 승역지라 그래요. 승역지. 편익받는 요역지 같은 경우는 편익을 받으시려면은 한 필의 토지 전부만 가능한 거예요. 편익받는 토지는. 자, 근데 승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는 이렇게 공간적 범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한 거예요. 승역지는. 일부 가능하다.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가 되니까 외우세요. 승일이. 지역권에는 승일이가 살아요. 승일이. 승일이. 승일아 반갑다. 예. 승일이가 살아요. 예. 승일. 제가 뭐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보는 거 뭐죠? 상견례. 상견하고 딱 갔거든요. 이제 그 장모님 되실 분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 될 분하고. 근데 장인어른의 그 조남이 승자 일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승일이를 외치고 강의를 해왔거든요. 승일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탁 만나니까 놀랬죠.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인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예? 예. 이분을 만나고. 예? 이분을 만나고 다짐했다고요. 지역권은 이제 이분 계시는 거죠. 예, 계시는 겁니다. 일부 가능하다. 자, 지역권에서 어떤 내용 정리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 먼저 이 지역권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지역권이 가지는 특성 세 가지. 특성 세 가지 정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역권의 이 취득과 관련된 거, 취득. 취득은 당연히 계약과 등기,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겠지만 법률행위. 법률행위 말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 가능합니다. 그 내용 위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지역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책에서 407페이지에서 조문을 먼저 보면은 291조에서 이런 말 나오죠. 지역권자는 일정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금 사람의 편익이에요? 토지의 편익이에요? 토지의 편익.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 편익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편익? 노노노. 토지의 편익. 자, 그래서 밑에 개념에도 나오고 있죠.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다. 밑에 객체 확인하세요. 편익을 요청하는 땅을 요역지. 편익 받는 거죠. 편익을 제공하고 승낙해 주는 걸 승역지. 동그라미 2번.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 전부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부요라고 해놨죠. 전부요. 전부 요역지 이 뜻이죠. 전부요.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입니다.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 같은 경우는 전부도 물론 되겠지만 일부도 가능하다는 거죠. 승일이. 네. 계속 승일이 뭔가 죄책감 드네요. 자, 승일. 자,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 한필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이거는 설정할 수가 없다. 근데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문장이 희한하죠? 자, 앞에 부분 보세요.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여기서의 토지가 뭘 말하겠어요? 요역지겠어요? 승역지겠어요? 이거 요역지 말하는 거죠. 무슨 표현 때문에? 위한이란 표현 때문에. 지역권이 이 토지를 위에서 설정됐다는 거는 편익을 받는 거, 편익을 주는 거. 편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토지는 요역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이 토지,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토지, 이거는 승역지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 나오는 토지는. 자, 특성 봅니다. 자, 뒷페이지. 자, 408페이지 오시면 법적 성질 나오죠. 첫 번째, 배타적 점유권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지역권 특성 첫 번째는요. 비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비배타적이고 공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용적. 이게 뭔 말이냐?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자, 요렇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왔다 갔다 통행한다. 자, 왼쪽에 요역지 토지를 갑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자. 자, 그리고 이 승역지, 오른쪽 토지는 을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요역지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통행을 할 수 있겠죠. 지역권자니까. 근데요, 지역권은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역권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지역권이 설정됐다는 건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편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권은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요역지 땅에 지역권이 붙어 있다. 자, 그래서 갑이 이 요역지 땅을
갑이 이 요역지 땅을 병한테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병이 이 요역지를 임차인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만 통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권 가진 병도 통행이 되겠습니까? 병도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권은 갑이 혼자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이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적 성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임차인이 아니라 지상권자다. 지상권자. 통행 가능하다. 전세권자다? 통행 가능하다. 전세권자. 아니면 갑하고 병하고 이 토지를 만약에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다. 그래도 전부 다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역권은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 거니까?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다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배타적인 거다, 공용적인 거다. 공용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을도 통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도. 을 통행 되겠습니까? 을. 여기. 을도 통행할 수 있어요. 을은 어떻게 통행할 수 있는 거죠? 내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을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역권자는 승역지 토지를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일 뿐 배타적 점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요. 갑의 승역지 토지, 갑이 승역지 소유자입니다. 지금 을이 지역권 취득해서 통행할 때, 을이 지역권자일 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갑도 통행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도 통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공용적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 특성 두 번째입니다. 자, 특성 두 번째는요.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자, 부종성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종성이란 개념은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죠. 주종관계. 그러니까 요역지 땅하고 요역지 토지, 요역지 땅 이거 하고 땅하고 그다음에 지역권 이게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뭐가 주에 해당되겠어요? 요역지가 주, 지역권이 주. 저는 항상 주를 왼쪽에 써요. 저는 주를 왼쪽에 써요. 요역지가 주입니다. 요역지가 주. 이게 주고요. 지역권이 종에 해당돼요. 종. 그러니까 지역권은 땅에 딱 붙어가지고 요역지 땅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이 현재 지금 이 소유하고 있는 이 요역지 땅.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요역지 땅. 이거를 갑이 이 토지를 정에게 매각해서 정에게 매각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정에게 넘겼다. 그러면 그 토지에 딱 붙어 있었던 뭐도 넘어가는 거예요. 지역권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 따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다가 넘어가는 거죠. 해서 이 종에 해당되는 지역권, 종에 해당되는 지역권을 주하고 분리해서 이거를 지역권만 양도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종성. 자, 지역권을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요. 부종성 때문에 따라당겨야 된다는 거죠. 책 보세요. 자, 부종성에서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요역지의 종된 권리다라고 돼 있죠. 종된 권리. 기억 보세요. 요역지 소유권을 양도하면 당연히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수반해서 함께 이전한다.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리 처분 안 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겠다. 그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지역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성 때문에? 부존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 처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권에다가 뭐 저당권 설정할게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특성. 이 세 번째 특성이 바로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분. 이 분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것. 효력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성격.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근데 불가분성에서는 조금 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잠깐 끊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